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7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박근혜 탄핵 심판이 90일이 걸린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훨씬 더 단순하다는 헌법학계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여전히 평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침묵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국가의 혼란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헌재가 이번 주에도 특별한 일정 없이 침묵을 지속할 경우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권위마저 손상되고 있는 건데요. 대체 이런 헌재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헌재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은 국민에게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키고 헌법 수호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이 헌재에 준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윤석열 복귀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입니다. 구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입니다.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입니다.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전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제2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지 말이죠.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학과 교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건 특정 헌법재판관이 선고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전원일치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전원일치가 아니라 결국 소수 의견을 조율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논의할 만큼 했고 이 문제는 해결될 시간도 충분히 흘렀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심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결국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둘째, 절차상 문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검찰 조서를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변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구성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핑계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헌재가 최우선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결정문 작성이 늦어지는 이유로 절차 문제를 들먹이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셋째,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바로 고의적 지연입니다. 일부 재판관이 아예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심리를 지연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관이 심리를 끌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흰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체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만약 특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지 않으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보면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인데요. 즉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선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질질 끌고 있는 건 결국 헌재 내부에서조차 누군가 재판을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버티면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헌재는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는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당장은 탄핵 사유가 안 되지만 계속 미루면 탄핵감이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버틴다면 이건 대놓고 위헌을 자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무총리가 임명을 미루고 있으니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변수가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질질 끈다면 결국 탄핵 심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데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탄핵 심판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질 겁니다. 늦어도 4월 4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헌법재판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면서 아직도 결론이 없고 일부 재판관들은 고의로 시간을 끌고 여기에 정부는 임명권까지 행사하지 않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니 이미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헌재는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법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을 끌어봐야 국민의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30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일단 소위를 열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야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달 18일 이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공석에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려 한다고 보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데요. 야오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시한을 넘기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해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헌재법 개정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안을 제안,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분에는 필요시 법률을 발의하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며 민주당이 해내야 하는 역사적 책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의 헌법 유린 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입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 위법하다는 게 명확합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의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입니다. 헌정질서 보고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숙에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 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제 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입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숙의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입니다.